안녕하세요. 누구나 그 가슴 속에 빈 공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 특별한 의미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불어 있을 때도 가끔씩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기도 한다면 그것은 가을이 주는 촉촉한 서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혼자만의 독백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니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극 감상문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로딩 중이라는 연극입니다. 저는 공연장으로 가기 전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던 발걸음도 잠시 뻗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수런수런 관객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면 호흡을 쉬면서 무대가 밝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디선가 경쾌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또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아니면 옆문을 살짝 열고서 관객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순간 배우와 관객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극은 완성도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딩 중이라는 연극 감상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던 일을 잠시 내려두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딩 중 무대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왔다. 설레는 기분으로 연극을 보러 간다. 부조리극 로딩하는 여자. 소설을 희곡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저는 도착했다. 극장 입구는 지하에 있고 천정에서 간당거리는 희뿌연 조명이 계단을 밝게 비춘다. 사람의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듯 극장의 표정은 적절한 조도로 발산하는 조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극은 어느 사각지대에서 시작되겠지 라며 빛을 따라서 내려간다. 공연 포스터들이 그동안 올랐던 무대를 회상하듯 벽을 장식하고 있다. 배우들의 짙은 분장에서 걸음을 멈춘 것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잠자고 있는 주인공의 이면을 짐작해 보기 위해서다. 부조리극은 2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연극의 형태이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삶의 문제와 근원을 극화한다는 선입견 때문일까? 입구부터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분위기를 암시하는 조명이 비껴난 뒤편에 누군가 서 있을 듯하여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극장 안에는 젊은 커플 서너 팀이 담소를 나누며 막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무대 뒤에서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온다. 커피잔을 건네는데 손등의 밴드 자국들이 곡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해 왔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무대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검은 모자를 꾹 눌러선 남자 스텝이 공연 시작을 알리고 들어간다. 밝았던 주황색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커지면 1막으로 들어간다. 관객은 자라목처럼 움츠렸다가 다시 밝아지는 조명 따라 시선을 따라다닌다. 그녀가 꾸며놓은 무대가 펼쳐진다. 검은색 소파가 나란히 놓여있고 테이블도 검은색이다.
뒤로는 검은색, 핑크색 싱크대가 깔끔하다. 젊은 연출가의 산뜻한 의도가 부조를 붙기라 어둡고 칙칙할 거라는 편견에 일침을 준 셈이다. 개성 강한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목소리. 조명이 무대의 왼쪽의 문을 비추면 한 명이 고개를 내민다. 처음에 등장한 이 여자다. 검은 상하이에 눈썹 끝이 들려 있어 화가 나 있다. 볼 은저리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검은 강물처럼 흐르다가 악마의 눈물처럼 매섭게 솟구친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남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 다음으로 그 여자가 사분이 걸어 나온다. 빨간 선글라스가 인상적이다. 붉은 꽃을 양볼에 활짝 피웠다. 추행당한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피눈물이다. 자그마한 체구의 저 여자는 시댁의 정신적 확대로 내적 분노가 눈썹 끝까지 치닫는다. 두껍게 그려진 초록색 아이샤도우 밑으로 그늘진 눈매가 더 어두워 보이는 것은 그녀의 말없는 슬픔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등장한다. 30대 가량의 여리오 작가의 역할로 흑백 무성 영화의 주인공처럼 대사는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없다. 무대 앞을 몇 차례 서성거리다가 생각에 잠긴 듯 커피잔을 들고 홀짝 들이킨다.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책상 위에 있는 타자기로 달려가서 한껏 두들겨 친다. 3명의 여성을 통하여 전반적인 여성의 문제를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사가 없어도 표정과 행위 속에서 극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갑자기 조명이 흐려진다. 스태프들의 그림자가 들락거리고 소풍들도 움직인다. 실체를 감춘 그림자 놀이가 이어진다. 찰나의 관객도 극의 흐름을 쫓다가 쉬어간다. 막이 전환되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걸까? 조명은 무대의 실루엣도 느끼지 못할 만큼 어두운데 어디선가 여자의 웃음소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얼마 전에 이사왔던 그 여자가 가꾼 소세지를 접시에 들고 나와서 무대에 있는 관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며 같이 맛있게 먹는다. 객석을 넘나들며 친근감을 표시한다.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서로 어우러져서 소통해보자는 의미인가 싶다. 관객의 눈은 곤충의 더듬이와 같다. 조명에 따라 무대의 각도를 달리하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둥근 핀 조명이 목소리의 머리 위를 비춘다. 90도 이하의 예각으로 좁히면 손끝이 떨려서 커피잔의 미세한 진동도 느껴진다. 그녀의 날카로운 심리 변화를 읽을 수 있다. 90도보다 큰 둔광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목소리가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눈빛을 고정하고 영감에 빠져있다는 것도 예리하게 느낄 수 있다. 대사 없는 내밀한 표정 연기가 집중해서 보면 더 쏠쏠한 재미가 인다. 관객의 시선을 둘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요각이다. 180도보다 넓은 시선 처리, 보이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심연에 가라앉은 깊이감을 어찌 알겠는가? 그것이 젊은 연출가가 보여주고자 한 의도일 것이다. 관객과 연출가는 숨은 그림 찾듯이 각도를 조절하며 연기를 즐기는 매니아들이다. 등장인물의 내적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라서 장면의 변화 속에서 서로 소통한다. 극에서 목소리 역할이 대사 한마디 없지만 역할은 아주 분명하다. 극작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고개를 갸우뚱그리며 혼잣말을 한다. 우리네도 살아가면서 요각을 만나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갈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극중 여자들의 수다는 그늘진 이야기들이다. 부조리 극의 끝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이 끝나갈 무렵이다. 검은 눈물 자욱도 마르고 붉은 꽃은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감정도 유연해진다. 조명이 점점 옅어진다. 친구는 무대 위에서 30여 년을 종횡무진 바쁘게 지냈다. 작품을 올릴 때마다 상고를 겪는다더니 눈 언저리가 휑하다. 정작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인생 무대는 언제 기획하고 공연할지 궁금해진다. 소품 하나도 허투루 비치하지 않는 꼼꼼한 성격이라 공연 중에도 긴장감은 날로 무거워졌을 것이다. 요즘 걱정이 있다고 말문을 다시 연다. 치매를 겪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공연을 당분간 쉬어야겠다고 한다. 열정과 도전도 이참에 쉬어가면 좋겠다. 누구나 가슴 속에 빈 공간을 품고 살아간다. 혼자서 독백을 내려놓기도 하면 휴식의 공간이다. 막은 내렸다. 연극이 세상의 축소판이고 보면 위로와 치유는 관객의 몫이다. 배우도 관객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로딩 중이다. 오늘도 자신의 일에 쉬지 않고 로딩 중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